음, 세일즈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오퍼. 이것도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무료 오퍼는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템플릿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뒷감당이 힘들 것 같으세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갖고 싶어지는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이 세미나를 듣기 전에는 저게 무료 오퍼였구나 그런 거 몰랐는데 저게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업체에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저거에 넘어가서 홈쇼핑 주문을 눌렀고 마트에 가서 2개 묶여져 있는 거를 이렇게 집어서 장바구니에 담았고 그리고 오늘만 얼리버드 할인을 해준다니까 내가 강의 결제를 했고 내가 오퍼에 그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이제 느껴졌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일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는 오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되게 중요하죠. 세일즈를 잘 못해도 팔 수 있는, 그리고 거절하지 않는 오퍼. 고객이 거절하지 않은 오퍼를 만들게 되면 고객 모집이나 세일즈의 계약률, 성향률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절하지 않는 오퍼란 고객이 자기도 모르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오퍼를 만들게 되면 어떤 것이든 팔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몇백만 원짜리 상품 만들어도 이게 다 팔린다고 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세일즈가 결정되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세일즈 토크나 테크닉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어퍼를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까. 내가 이제 말을 잘 못해. 세일즈를 잘 못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오퍼가 굉장히 훌륭해. 그래서 이것만 쫙 해서 펼쳐 보내주면 이거 할게요. 이거 얼마면 되죠? 이렇게 고객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세일즈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안심하시고 오퍼를 잘 만들면 충분히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는 그런 오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절당하지 않는 오퍼를 만드는 방법. 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까 타깃을 정하고 그 타깃을 조사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나 고민이나 어떤 추구하는 이상이 어떤 건지. 이 첫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거절하지 않는 오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오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떻게든 했으면 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나 여기 아픈데 이거 먹으면 저거 낫는데 그러면 정말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고객은 긍정적인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 돼요. 이 질문이 세일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고. 근데 이제 질문을 잘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고수의 질문법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하는지,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 고민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서로 라포를 형성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신뢰감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목표와 바람, 이상, 향 이런 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를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상도 함께 물어봐야 됩니다. 고민은 같아도 목표나 이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피부가 막 여드름 나고 막 피부가 기미 주근깨 있고 막 그렇게 피부 트러블로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둘은 각각 피부가 가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윤기 있는 투명한 피부, 그 우유빛깔 같은 그런 투명한 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이제 서로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 가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앰플, 이거 바르면 피부가 진정이 되고 가렵지 않아요. 이렇게 또 윤기 있고 이제 투명한 피부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가려움증에 이제 만약에 나는 윤기 있고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싶어 했는데 똑같은 이제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는 앰플을 제안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겠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앰플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 상대방한테 목표와 이상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명확하다면 어떤 오퍼가 좋을지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적합한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차이를 메꾸는 제안을 생각한다. 이 차이를 메꿔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에 그와 관련된 목표나 이상을 우리가 두 번째에서 명확히 알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한 오퍼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은 그 차이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요. 내 상태는 나의 이상은 이만큼 높은데 나는 이 바닥에 있어요. 나는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너무 큰 거죠. 이렇게 갭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 공부 잘하는 애라고 인정받고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나의 이상이야, 학생이라면. 근데 공부에도 100점은커녕 20, 30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성공시켜서 나 건물 사야지, 그리고 몇 천억에 매각해야지, 막 이런 게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고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 현실을 보자. 이번 달 적자나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직원들 월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큰 건데 이 차이를 좁혀갖고 메꿔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어떤 오퍼를 하면 상대방이 가진 이 차이를 메꿀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저 정도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만큼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렇게 되면 내가 했던 거 내 이상향이 이만큼 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이런 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런 오퍼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라면 오히려 고객은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고민할 거리를 고객한테 만들어주면 안 되고 동기부여를 해서 도전해봐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오퍼를 만드시고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